LX 호텔 회장이 댄스를 배웠다고요? 그것도 트로트 안무. 이 소문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형수 마광숙과 연애 중이라는 이유로 한동석은 지금 독수리 사형제의 공식 테스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랑 하나로 말입니다. 가장 먼저 나선 사람은 오천수였습니다. 형수 마광숙을 누구보다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형수님 장수영 돌아가신 후에도 우리 가족 붙잡고 버텨오신 분입니다. 회장님은 어떤 책임을 지실 겁니까? 한동석은 짧은 침묵 끝에 답했습니다. 제가 광숙 씨를 바꾸려는 게 아닙니다. 광숙 씨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싶습니다. 그 말에 오천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나중에 꼭 지키십시오. 형수님은 우리가 가슴으로 모신 분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테스트는 오범수가 맡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토대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이 술도가 대표라면 생산 지연에 고객 항해, 직원 부상까지 겹쳤을 때 어디부터 해결하시겠습니까? 한동석은 주저없이 화이트보드를 꺼내 묵묵히 써내려갔습니다. 직원 안전 확보, 클레임 고객 선보상, 납기 재조정 후 사후 리포트 작성. 간단한 전략 같지만 오범수는 그 종이에 담긴 우선순위에서 그의 마인드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감정보다 신뢰를 먼저 챙기는 게 브랜드를 지키는 길입니다. 오범수는 피식 웃었습니다. 회장님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로 나선 이는 오광수였습니다. 그는 마광숙과 가장 정이 깊은 막내 형제이자 의외로 사람의 뒷모습을 보는 눈이 정확한 인물이었습니다. 형수님은 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버텨오셨습니다. 회장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며칠 뒤 형제들과 한동석은 술도가에 모여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술 한 잔을 기울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딱히 말은 없었지만 다들 그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직접 고기를 굽고 막걸리를 따르고 형제들의 대화에 조용히 맞장구를 치며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오범수에게 예전에 형님과의 추억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무엇이냐고 물었고 오광수에게는 술도가 마당 장독대 위치를 바꿨던 이유가 뭔지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듯 물어보았습니다. 대화는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형제들 사이에서 어색함은 서서히 풀려나갔습니다. 다음 순서는 오흥수였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했던 바로 그 테스트였습니다. 형수님, 요즘 트로트 나올 때 많이 웃으십니다. 근데 회장님은 리듬이 없어요. 그래서요? 저랑 안무 하나 맞춰보시죠. 지금 저한테 춤을 추라고요? LX 호텔 회장님이시라면서요? 몸으로 말하는 사랑 못하십니까? 한동석은 묵묵히 음악을 틀고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곡은 무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엔 어깨만 들썩이더니 며칠 뒤엔 허리까지 돌리기 시작했고 마지막 날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에 맞춰 소나트를 완성해냈습니다. 오흥수는 그 영상을 형수 마광숙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광숙은 민망해하면서도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진짜로 배운 거예요? 형수님, 회장님 진심이에요. 우리한테 진심을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테스트가 찾아왔습니다. 줄넘기 300개, 윗몸 일으키기 50개, 막걸리 박스 10개를 창고까지 직접 운반하는 것. 사랑도 버텨야 지킵니다. 이건 근육의 의지입니다. 한동석은 말없이 줄을 잡았습니다. 1개, 2개, 100개, 200개 무릎은 흔들리고 이마엔 땀이 맺혔지만 그는 끝까지 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300개를 채운 그 순간 박수를 친 건 마광숙이었습니다. 형수님 합격 도장 쾅입니다. 그날 밤 마광숙은 한동석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도련님들 앞에서 그 고생은 왜 하셨어요?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당신 곁에 있을 자격도 없는 것 같아서요.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바보 같아. 근데 그런 바보 나쁘지 않네요. 멀찍이 서 있던 내 형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남자 이제 진짜로 형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독고탁은 LX 호텔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속내를 감춘 단단한 말투였습니다. 한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개인적인 제안이 있어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싶다고요. 날짜는 제가 직접 조율하겠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약속된 시간에 맞춰 독고탁은 LX 호텔 스카이라운지로 향했습니다. 겉보기엔 사업 관계자들과의 일상적인 만남 같았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철저히 계산된 각본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이미 그가 이 자리를 왜 만들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시작한 지금 이 만남은 단순한 저녁이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한동석은 가볍게 인사를 건넸고 독고탁은 잔잔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식사는 형식적인 인사 몇 마디 후 곧 본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독고탁은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LX 호텔이 우리 신라주조 인근 부지를 매입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한동석은 흔들림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상생이 핵심이죠. 독고탁은 짧게 웃으며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서늘한 그림자가 어렸습니다. 상생이라는 말은 듣기 좋지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결국 한쪽의 흡수로 끝나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히 상대가 LX 호텔이라면 말이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동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누구도 해치지 않습니다. 마광숙 씨와의 관계 때문에 이런 추측이 생겼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독고탁의 표정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 관계야말로 문제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술도가가 LX 호텔과 가까워질수록 우리 업계는 점점 도태될 겁니다. 한동석은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물러서야 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사랑이든 사업이든 그 선택은 제가 아니라 당사자의 몫입니다. 당사자라 그럼 책임도 그분이 져야겠군요. 독고탁은 차분하게 말을 던졌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꺼내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행정민원 예고서입니다. 술도가 일부 설비가 주조법에 위배된다는 제보가 있더군요. 법적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동석은 차분히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허위 제보겠죠. 마광숙 대표는 철저하게 규정을 따르는 분입니다. 그렇겠죠. 그래도 법은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요. 그날 밤 한동석이 호텔로 돌아간 직후 독고탁은 자신의 집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그가 알고 있는 진실, 오강수가 장미애의 친자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강수가 독수리 술도가에 버려진 아이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강수, 내가 그 집안에 들어온 이유를 이제야 알겠구나. 장미애, 당신이 감추고 싶어 한 진실이 결국 내 무기가 될 거야. 그는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장미애와 함께 찍은 오래전 부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자신을 배신한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미애, 내가 지키고 싶은 게 술도가였다면 이제 그 술도가를 내가 삼킬 차례다. 며칠 후 술도가 앞으로 정식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신라주조. 내용은 주조 설비 점검 및 행정 시정 요구였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마광숙은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 이수를 두네요. 도련님들, 우린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겠어요. 그날 LX 호텔 회의실에서도 같은 서류가 전달되었습니다. 한동석은 그것을 찬찬히 읽은 후 조용히 접었습니다. 계획보다 조금 빠르군요, 독고탁. 하지만 나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모르는 마지막 카드가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아직 유전자 검사 결과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비밀을 어떤 식으로 풀지는 오직 그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의 끝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한 수는 누구의 차례입니까? 그날 오후 장미애는 조심스레 독수리 술도가 근처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은 오강수는 시간을 맞춰 도착했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모습에 장미애의 가슴은 이상하게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오랜만입니다.
오강수의 인사는 예의 바르고 정중했습니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강수 씨 잘 지내고 있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장미애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잘하고 있었지만 오강수의 눈엔 짙은 피로가 느껴졌고 그 속에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외로움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걸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녀만이 그걸 느낄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십 번 망설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할까? 아니야, 상처만 남을 거야. 결국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수 씨, 혹시 어릴 적 기억 같은 거 있어요? 아주 아기였을 때. 오강수는 의외라는 듯 웃었습니다. 글쎄요. 어릴 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항상 술도가가 제 전부였던 것 같아요. 장미애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그를 놓고 도망쳤던 자신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아기였던 오강수를 안고 울며 술도가 앞에 놓고 돌아서던 그 새벽. 그녀는 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자라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땐 내가 너무 무서웠어. 그 말은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입 밖으로는 어떤 진실도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그의 앞에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가끔 힘들면 이렇게 차라도 한 잔해요. 오강수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에 장미애는 조용히 미소 지었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누구보다 단단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자신이 버렸다는 그 사실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오는 길 오강수가 먼저 걸음을 옮기자 장미애는 뒤에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속으로만 속삭였습니다. 강수야, 미안해. 너를 그때 버린 건 너를 지키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그 진실은 오늘도 비밀로 남겨졌습니다. 그날 저녁 장미애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독고탁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그녀는 잠시 멈칫한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강수 만났어요. 독고탁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눈빛은 분노로 날카로웠습니다. 그놈을 왜 만나? 지금 이 상황에? 당신 나한테 숨기는 것도 있어? 장미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너무 미안해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지금 그 말이 변명이 돼? 당신이 그런 감정 가질 자격 있어? 나 배신감 느낀 거 아직 어떻게 풀지 생각 중이야. 이제는 그 아이한테 더 가까이 가지 마.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여보, 제발 강수한테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줘요. 그 애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야. 당신이 감췄기 때문에. 당신이 만든 문제니까 당신이 해결해. 그리고 무슨 일 생기면 무조건 나한테 먼저 알려. 장미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제발 그 아이만은 그냥 두세요. 독고탁은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거칠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겨진 장미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무언가가 곧 터질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다가오기 전에 그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강소연이 이혼을 거부했던 진짜 이유를 밝히는데 알고 보니 내연남에게 부동산 투자 사기를 당한 뒤 독수리 술도가 유산을 노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오천수의 방에서 문미순의 반지를 발견한 강소연은 그를 미행했고 결국 문미순과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곤 불륜이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오천수는 당신이 외도를 먼저 했다며 반박했고 문미순은 이 남자 이제 그만 놔달라고 맞섰습니다. 강소연을 쫓아내고 현관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잠겼습니다. 오천수는 문을 바라본 채 잠시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워 보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던 문미수는 숨을 내쉬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아? 오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다시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게 두지 않을 거야. 별일 없었으면 다행이지. 미수는 한 걸음 물러서며 창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엔 그녀의 숨이 얇게 서려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겠어. 집에 쳐들어오고 고함치고 영화 찍는 줄 알았다니까. 오천수는 미소 한 번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원래 그래. 자기가 불리하면 소리부터 지르잖아. 근데 내가 나선 건 괜찮았어? 내 전 부인이잖아. 아니, 그보다 훨씬 오래된 친구가 넌데 뭘. 나한테도 선 긋는 소리 하지 마. 미수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이내 짧게 웃었습니다. 넌 여전히 그 말 잘한다. 옛날부터. 거실엔 두 사람의 기척만 고요히 남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아직도 강소연이 남긴 소음이 선명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오천수는 말없이 주방 쪽으로 걸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차가운 물 한 병을 꺼내 두 컵에 나눠 따르곤 미순 앞에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마시고 진정 좀 해. 내가 마셔야지. 얼굴이 누가 봐도 스트레스 덩어리야. 오천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하 진짜 웃기지도 않는다. 지가 바람 피워놓고는 내가 불륜이래. 그 사람 아직도 내가 자기 소유인 줄 알아. 그게 제일 웃기지. 이혼 서류 다시 보낼 거야. 이번엔 제대로 정리할 거야. 미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아주 오래된 의무를 바라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잘했어. 그래야 해. 너한텐 미안하다. 뭐가? 괜히 이 일에 휘말리게 해서. 바보야, 내가 언제 그런 거 따졌어. 넌 예전부터 그랬잖아. 자기 일 생기면 다 혼자 처리하려 들고. 그게 너한텐 미안했단 얘기잖아. 됐어, 천수야. 친구끼리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우린 서로 다 알잖아. 조용한 밤 그들의 대화는 지쳐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 말보다 오래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문미수는 혼자 거실 정리를 하며 조용히 독백을 이어갔습니다. 그 여자 쉽게 물러날 리 없지 하지만 이번엔 진짜 내 곁에 있어줄 거야. 예전처럼 혼자 두지 않아. 며칠 후 술도가의 아침은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오천수의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를 본 마광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요즘 밤에 잠은 좀 주무세요? 네, 형수님. 괜찮습니다. 문미순 씨한테도 괜히 민폐 아니에요? 오갈 데 없다고 글이 있는 거라면. 나중에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좋은 사람이에요. 마광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 묘한 기색이 남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문미수는 혼자 편의점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천수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커피 한잔 할래? 나한테 할 말 있어? 그냥 쉬는 시간 생겼어. 너 생각나서. 말투 왜 이래? 어색하게. 나 요즘 어색할 틈도 없다. 너 아니었으면 벌써 쓰러졌을걸. 미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커피 줄까? 설탕 2개? 요즘엔 3개 넣어줘. 두 사람은 웃으며 다시 편안해졌습니다. 불쑥 찾아온 폭풍 같은 밤이 지나가고 서서히 평온이 찾아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는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문미수는 편의점 조명을 끄고 문을 잠그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여자가 또 무슨 짓을 하려나 하지만 이번엔 절대 안 뺏겨.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더욱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드라마 리뷰였습니다.